이렇게나 과하게 먹는 치킨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치맥의 역사 통풍. 통풍은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 이거 소리 지르네. 나도 모르는 사이 통풍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26살 젊은 연령층의 통풍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관리 안 해도 통풍 없잖아요. 여자는 안 걸린다고요? 아이고, 누구도 안심할 수 없게 모두에게 떨어진 통풍 경계. 원인이 뭔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바로 이게 많이 들어있는 음식입니다. 좋은 거 아닌가요? 먹으면? 건강에 좋다고 믿었던 음식의 배신. 실망하지 마십시오. 통풍 막아줄 음식의 정체까지. 통풍에 대한 모든 것 또 통풍이 또 좋다니까 오늘 이거 몸신에서 알려드립니다. 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네, 오늘도 알찬 건강 정보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아주 관심이 많은 주제입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쾌한 두 분 오늘 스튜디오 찾아와 주셨네요. 유재환 씨 그리고 김성수 씨입니다. 요즘 뭐 많이 잘 먹냐? 많이 잘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번에 그 양치승관님 갔다 가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께 가서 다이어트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이어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와. 아니 얼굴이 안으로 좀 선이 달라졌어요. 그쵸? 제가 거의 한 일주일 동안 6kg가량을 빼가지고. 예. 양치승관님 최고예요, 진짜. 예, 맞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김성수 씨 아주 그냥 어쩜 이렇게 시원하게 하고 오셨어요. 예, 저도 살을 좀 뺐다가요. 네. 이번에 그 최신의 솔로 앨범이 그 뭐예요? 제목이 뱃싸매요. 라는 곡인데 혹시 이 입에 싸매요? 예. 배 나온 사람들이 이제 진짜 배를 가릴 수가 없어서 배를 싸매요라는 어머, 세상에. 아 그래서 뺐던 몸을 다시 아, 그래요? 어떻게 건강 관리는 해야 하잖아요. 해야 되는데요. 예, 나이도 그렇고. 해야 되는데 사실 살도 많이 빼고 해야 되는데 또 이 스케줄 끝나고 집에 갈 때는 꼭 이렇게 매니저랑 치맥을 한 잔 먹고 맞죠. 예. 그러다 보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네요. 지금 뭐 치맥도 스케줄이에요. 예. 끝나고 나서. 거기까지가. 그 진짜 맛있어. 마무리. 스케줄 마무리죠. 그럼요. 치맥 좋죠. 좋아하시죠. 아유 뭐 저도 마찬가지로 치맥 꿀꺽하고 넘어가는데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저희 준비한다면 준비하거든요. 방금 우리 출연자들은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맛과 향기가 어떤지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드릴 그런 의무가 전달드려요. 네. 자, 빅마마 정말 네. 내 갔다 올까요? 네. 자, 빅마마 정말 네. 내 갔다 올까요? 다녀오세요. 아니 뭐 직접 다녀오시니까 제가 대충 이거 왜 얘들아 대충 이거 왜 얘들아 잠깐만요. 그러시면 안 돼요. 해야 되지. 야 뱃삼에 어때 맛이 여기까지 바삭바삭하거든요. 이게 지금 막 튀겨갖고 왔잖아요. 그래. 아 바삭바삭한 게 이게 방송하셔야죠. 그냥 혼자만 드시는 여기 좀 거예요? 주세요. 여기 좀. 가져가셔서. 네. 가지고 오셔서. 진짜 어머 나는 그 와중에 나 이제 찾아. 자,
이쯤에서 예 맛을 보신 분들 있으니까 이모 씨 손 닦으시고요. 이모 씨 손 닦으시고요. 예. 이쯤에서 예, 주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쩌면 오늘 여러분이 드신 이 치킨이 왜요? 마지막 뭐가요? 치킨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네. 자, 에이 그러지 마요. 에이. 우리나라 치킨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치킨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엄청나다고 하죠. 그렇죠. 엄청납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각자 그 마리수만 생각해도 엄청날 텐데 무려 연간 3조 1천억 원입니다. 달걀 마리수를 계산을 했더니 무려 소비량이 10억 마리라는 거예요. 10억 마리라는 거예요. 10억 마리요? 예, 그런데 오늘 그렇게 많이 먹어? 이 몸신에서는 우리가 이렇게나 과하게 먹는 치킨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마요. 경고라뇨.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아니 먹여놓고 경고하는 법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평상시 안 드시던 음식이라면 저희가 권할 수가 없지만 네. 여러분이 늘 즐겨 드시던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한 조각 더 더해드렸을 뿐이고요. 자, 여러분 이런 통증과 이런 질환이 있습니다. 바람만 불어도 악 소리가 나는 그런 통증, 악 소리가 나는 그런 통증. 또 어느 날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의 극심한 통증을 불러오는 어떤 질환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통증 발작, 이게 발작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만큼의 질환이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것이 만성 상태로 접어들면 관절이 손상돼서 제대로 걷기가 어려워지고요. 그리고 각종 혈관을 망가뜨려서 콩팥 질환이라든지 또 심혈관, 뇌혈관 질환까지 가져올 수 있고요. 자, 무엇보다 이 주제를 선택한 까닭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7년에 오늘의 이 주제, 이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의 수가 5년 전에 비해서 무려 49%가 늘었고요. 특히나 더 걱정스러운 것은 20대 남성 환자의 증가율이 같은 기간에 83%가 늘었다는 거예요. 발병률이 정말 급격하게 오르고 있죠. 과연 이 질환은 무엇일지 주제 확인하시겠습니다. 치매기 억습, 통풍. 네. 아이고.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 통풍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뭐 통풍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제 아주 그 학교에 같이 계시는 동료 교수님이 통풍을 앓고 계셔가지고 막 정말 너무너무 아플 때는 정말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라면서 쩔뚝쩔뚝 거릴 정도로 아파하시더라고요. 네. 발가락 같은 데 마디 같은 데 막 이렇게 아프고 막 그거 아닌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 아시는 분 진짜 아프대요. 그러니까 제 아시는 분은 손을 이렇게 덜덜덜 떨고 계시는데 그것도 통풍. 그 수전증 아닌가요? 수전증이에요. 아니 근데요. 반갑고요. 저는 저희 남편이 정말 진짜 아주 정말 새나라의 늙은이에요. 그런데 저는 저희 남편이 한 3년 전에 어느 날 아침에 얘기도 못하고 저한테 다리를 쩔뚝쩔뚝하고 다니길래 또 자전거 타다 엎어졌냐고 넘어졌냐고 다쳤냐고 그게 아니고 얼굴이 푸석푸석하면서 막 이렇게 사람이 부어오더라고요. 정말 아소리도 못하는데 자기가 통풍이 생겼다면서 진짜 어떻게 할지도 못하고요. 막 쩔쩔매길래 사실 되게 통쾌하긴 했어요. 관리를 잘하고 저는 관리 안 해도 통풍 없잖아요. 아, 그 여자는 안 이거는 걸린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 중에 하나인데 흔히 생각하는 건데 그 여자분들이 통풍이 덜 걸린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통풍이에요. 어머니가 통풍이에요. 네네네. 그 괴로움을 보셨네요. 너무 고통스러워하시고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 계속 얘기를 하시잖아요. 내 아는 사람 누구 뭐 하고 막 이렇게 다 주변 사람 얘기 꺼내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통풍이에요. 제가 제가 직접 통풍 환자로서 여기를 지금 나온 건데 제 얘기를 좀 이렇게 해드릴까 하는데요. 저는 25살에 처음 통풍이었어요. 처음 왔을 때는 그 통풍이 이제 당연히 이제 해석을 하면 그 통증 통자에 네. 그 바람만 불어도 통증이 와서 통풍인 거잖아요. 이게. 그때 뭐 좀 네. 저희가 오늘 뭐 처음에 치맥이 등장했습니다만 뭐 이런 거 많이 드셨어요?
그때요? 삶이었죠, 이거는. 많이 먹는 정도가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거의 계속 먹었죠. 정말 많이 먹었어요. 안 먹으면 섭섭하고. 그렇죠. 또 직업이 이제 음악하고. 음악 작업하니까 작업하다 제때 못 보니까 먹고. 요 맥주 한 잔 마시는 거 요거 정도가 나한테 굉장히 힘이 될 거고 요 정도도 못 누리고 뭔 술을 살아.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다가 진짜로 큰 역풍을 하나 맞은 게 이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는 그러니까 통풍 발작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그때가 이제 딱 실려갈 때 그래서 구급차가 왔는데 문제는 여기서요. 구급차가 오면은 그 이제 들것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죠, 들것이 그죠. 오는데 제 침대에서 들것까지 타는데 한 20분 걸려요. 너무 아프니까 이게 움직일 때 막 몸 하나만 이거 소리를 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짜 크죠. 어떻게 탔어요. 탔는데 문제는 뭐냐면 엘리베이터예요. 엘리베이터 딱 타잖아요. 타는데 그 엘리베이터가 살짝 중간에 떠 있어요. 거기서 탁탁 이게 걸리잖아요. 와 다리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와 다리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덜컹덜컹하는 순간에. 덜컹덜컹하는 순간에 거기서 또 여기가 끝이겠어요? 구급차 타잖아요? 그럼 여기서 가만히 타겠습니까? 구급차 타는데 여기 타닥 타잖아요. 너무 아파요 진짜. 어디 타고 마지막으로 이제 문까지 닿는데 팡! 근데 문까지 닿는데 팡! 근데 문 닿는데도 짱! 여기가 마지막인 줄 아시죠? 절대 끝이 아니에요. 가는 길에 과속방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가는데 진짜 개수를 세게 돼요. 진짜로 내가 이게 내가 오죽 힘들었으면 이렇게까지 흥분해서 얘기하냐 그런데 너무 아프니까 진짜. 그리고 뭐 너무 정말 심했던 급성으로 막 닥친 일이었군요. 네, 너무 힘들었었죠 진짜. 그게 아팠구나. 이게 너무 위험한 병인데 젊은 친구들이 몰라요. 그리고 식습관이나 그런 안 좋은 생활 습관 때문에 오는 건데 본인이 걸리기 전까지는 이게 완전히 그냥 내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지금 나일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요? 네. 요즘도 그럼 그 통증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 통풍은 조금 뭐랄까 나아졌다고 해서 또 맥주 마시고 하면은 다시 또 통증이 찾아오고 뭐 그렇지 않으면은 또 괜찮게 또 지내고 이런 상태. 너무나 이 막 실제 상황처럼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리고 이 정도 되면 걱정되시잖아요. 예, 그래서. 걱정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걱정을 안 하는 게 저는 치킨, 치맥 먹을 때는 창문을 다 열어놓고 먹습니다. 통풍 시킨다고? 예, 통풍 시켜놓고. 근데 에이! 저는요, 제 생각은 아니 이 통풍이라는 게 사실 저 후배 중에 농구하는 선수도 그렇고 몸짱 가수 김종국도 맞아. 예. 김종국 씨가요? 예. 운동을 그렇게 하는데? 주변에 진짜 많아요. 이수근 형, 일단 이수근 형, 그리고 종국이 형, 그리고 또 김승우 씨. 너무 많아요. 통풍 환자들은 진짜. 통풍 환자 예. 이렇게 젊은 친구도 통풍 걸리지 여자들도 걸리지. 우리는 이 통풍이 왜 걸리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먹자는 거죠 저는. 이래서 걸리고 저래도 걸리니까. 그러니까 창문만 열어놓고 통풍만 잘 시키면 하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유재환 씨 빼놓고는 네. 우리가 통풍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그냥 통풍을 앓고 있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만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너무 힘드네. 할 수 있는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본격적으로 좀 이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풍 대비책 그리고 통풍 이후의 그 관리 방법까지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 삐었나? 관절염이 생겼나? 나도 모르게 악소리 나게 아픈 질병 통풍이 찾아온다. 통풍이 진단이 되면 평생 약을 복용하셔야 됩니다. 한 번 걸리면 평생 짊어져야 하는 병 통풍. 그런데 명확하게 원인이 밝혀져 있습니다. 낮춰지면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제대로 알아야 막을 수 있다. 많이 들어있는 음식입니다. 이거 충격인데요. 통풍 유발하는 음식부터 통풍 위험도를 낮춰줍니다. 통풍 막아줄 해결법까지 이 정도의 능력이 있는 줄 몰랐는데. 잠시 후 공개됩니다. 자, 최근 의학계에서도 이 통풍이 아주 큰 화제라고 합니다. 뭐 급증하고 있는 환자 수에 비해서 이 통풍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몸신 주치의 모시고 같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몸신! 전 연령층이 켜진 통풍 비상경보.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 통풍적 신호에서 청신호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오늘의 몸신 주치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 전재범. 인사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류마티스 내과에 근무하고 있는 전재범 교수입니다. 아우 재범이야.
환자들을 전문으로 만나고 계시잖아요. 예, 예. 요즘 저기 역시 잘 모르고 있죠, 통풍에 대해서? 예, 제가 류마티스 내과 질환 중에서도 특히 통풍을 전문으로 진료를 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느끼는 점은 이상하게 10대, 20대 젊은 연령층의 통풍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환자분들이 되게 통풍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치킨은 안 되면 그럼 삼계탕은 괜찮은지, 또 맥주가 안 되면 뭐 소주나 와인은 괜찮은지 이렇게 좀 창의적인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굉장히 창의적입니다. 그다음에 또 젊은 분들이 이거는 통풍은 어른들이 걸리는 병인데 제가 왜 걸렸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사실은 치맥의 역습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풍에 대해서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고요. 치맥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치맥을 절대 하면 안 되겠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 어떤 음식이 도움이 되겠고 또 어떤 음식이 도움이 안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선생님 나오셨을 때 제가 한참 통풍하셨을 때 선생님께서 하신 강의가 있어요. 그 유튜브에 이제 SNS에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서 선생님께서 너무 설명을 잘해줘가지고 사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거든요. 이미 우리 통풍인들 사이에서는 진짜 몸신이에요. 예, 오늘 진짜 이게 검증되신 분이니까 믿어도 됩니다. 예. 좋아요. 김성수 씨를 위해서 말이죠. 통풍이란 무엇인가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봐요. 예. 통풍은 여러 가지 관절염 중에 한 가지입니다. 대표적인 급성 관절염이 통풍이 되겠는데요. 네. 근데 통풍은 절대 어려운 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교적 명확하게 원인이 밝혀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속에 요산이 많아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치료도 비교적 쉽습니다. 요산을 낮춰주면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간단하네요. 그 요산이 높으면 문제가 되는 거고 요산이 낮으면 괜찮은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요산이라는 게 대체 그게 뭡니까? 그래서 되게 이제 요산하면 뭐 통풍하면 요산해서 요산이 굉장히 뭔가 나쁜 거로 생각하시는데 요산은 우리 몸속에 꼭 반드시 있어야 될 중요한 물질입니다. 되게 우리 몸속에 항산화 작용을 하는 중요한 물질이 되는데 정상적으로 있으면 되게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이것이 많아질 경우에는 과포화 상태가 되면 바늘 모양의 결정을 만들고 그 결정이 관절에 침착돼서 염증을 유발해서 관절염을 일으키는 이제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궁금하시죠? 네.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 준비했습니다. 보실까요?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진짜 바늘처럼?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진짜 바늘처럼? 네. 편광현미경이라고 하는 특수현미경으로 통풍 결정을 이제 관찰한 것인데요. 보시면 잘 안 보이지만 동글동글한 것이 이제 백혈구가 되겠고요. 네네. 그 안에 이제 파랗게 노랗게 들어있는 것이 바늘 모양의 통풍 결정입니다. 이것이 이제 백혈구가 통풍 결정을 이렇게 잡아먹은 이제 그런 모습이 되겠죠. 네. 또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늘 모양의 결정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관절에 쌓여서 염증을 유발하는 것이 통풍성 관절염이 되겠습니다. 예. 저런 바늘 경정이 이제 모여가지고 통풍이 되는 걸까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니까 아주 이야기가 좋네요, 정말. 몸속에 요산이 많아지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결정을 형성하고요. 그 바늘 모양의 결정이 보시는 것처럼 관절 주변에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몸속의 면역 체계가 치료하기 위해서 이 결정을 나쁜 물질로 인식해서 이거를 잡아먹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백혈구들이 결정을 잡아먹다가 어느 순간 이제 백혈구도 자기도 죽게 되죠. 그러면 이제 백혈구 안에 들어있었던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몸 밖으로 나오게 되죠. 그럼 그 주변에 심한 염증을 일으켜서 통증도 심한 그런 통풍성 관절염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우리가 급성 통풍성 관절염 또는 통풍 발작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아우 무섭다. 얼마나 아플까? 그럼 이렇게 아까 유재환 씨가 뭐 이렇게 조금 그런 증상은 있었지만 이제 갑자기 병원에 실려갈 만큼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좀 급성이라고 할 수 있는. 예, 급성 통풍성 관절염 때 발생되는 통증을 되게 뼈가 부러졌거나 아니면 임산부가 출산할 때 통증하고 되게 비교를 할 정도로 생각만 심한 해도 통증이 싫다. 있죠. 비교를 할 정도로 생각만 심한 해도 통증이 싫다. 있죠. 그럼 출산해 넌 출산을 해보면
오, 아우. 그럼 야 진짜 못 견디겠네요. 그것 때문에 엄청난 거네요, 진짜. 우리 어머님들 대단하시네, 진짜. 예, 예. 보면요, 유재한 씨도 그 통풍이 오면 발이 아프다 그러는데 제 주변도 보니까 다 통풍이 이게 발로 오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관절염마다 잘 발생하는 관절이 따로 있는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주로 손에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근데 통풍은 주로 하지, 주로 엄지발가락이나 발목, 무릎 같은 데 잘 생깁니다.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무섭다. 아, 그럼. 예, 보시는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엄지발가락 뿌리 부분하고 발목 쪽이 벌겋게 달아오른 그런 급성 통풍성 관절염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심각한 경우입니까? 아니면 예, 아주 심한 상태입니다. 제가 저랬어요. 네. 제가 진짜. 턱도 주고. 제가 저랬어요. 제가 진짜. 주로 이 통풍이 발생하는 부위들 또 사진으로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네. 보시면서 설명 듣겠습니다. 지금 통풍이 많이 발생하는 부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가장 많은 데가 이제 엄지발가락 뿌리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목, 그다음에 이제 무릎이 잘 발생하고요. 아까는 상지 쪽, 팔 쪽에 잘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지만 비교적 팔꿈치는 상지 쪽에서도 잘 발생하는 부위가 되겠고 어깨나 손가락 같은 부분은 잘 발생하지 않거나 아주 나중에나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손가락이 아파서 통풍이 아닌지 이제 의심하시고 오는 분들이 있는데 대개 그런 경우는 통풍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구별하는 방법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 이게 통풍이다 아니다. 네, 통풍 때 나타나는 관절염은 예. 다른 관절염하고 달리 다른 관절염은 되게 만성적으로 지속적으로 아픈 데 비해서 통풍은 어느 순간 갑자기 폭발적으로 염증이 생겨서 굉장히 첫날 굉장히 아팠다가 점점점 덜해지면서 치료하지 않아도 한 1주, 2주 지나면 저절로 딱 가라앉죠. 그래서 되게 이제 치료가 됐나 보다 생각하시지만 한 몇 달 뒤에 다시 이런 급성 통풍이 다시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성 통풍과 급성 통풍 사이에 약간 휴식기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간기 통풍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요 선생님이 휴식기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휴식기하고 통증이 막 있을 때가 이게 계속 살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예, 통풍은 계속 이렇게 한번 그러니까. 아팠다가 네, 제가 그랬어요. 없어져서 아프기 전으로 완전히 원 상태로 돌아갔다가 또 몇 달 지나면 또 다시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질병이네. 이것이 자꾸 기간이 경과하면 경과할수록 발작이 오는 간격이 점점점 짧아지게 됩니다. 간격이 점점점 짧아지게 됩니다. 점점 짧아져서 계속 치료하지 않으면 점점점 진행되면서 나중에는 이제 만성 관절염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네. 휴식기라도 네. 이미 요산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병은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안 아프다고 병이 난 것이 아니라 계속 병은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성 통풍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아이고야. 아이고야. 지금 손가락이 네, 지금 발하고 손하고 팔꿈치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팔꿈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성 통풍이 반복되면서 이제 계속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에는 어느 순간 이렇게 슬슬 관절 주변에 결절이라고 하는 혹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저기 나타나게 되는데 이건 붓는 상태가 아니군요. 부은 게 아니라 이거는 덩어리진 겁니다. 네. 혹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지금 사진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복숭아뼈, 복숭아뼈 같은데 혹이 생길 경우에는 구두가 들어가지 않아서 어떤 분들은 그 부분만 이렇게 칼로 구두를 도려내서 이렇게 씻는 분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일상생활 자체가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죠. 근데 저렇게 해서 결절까지 생긴다 그러면 저는 뭐 완전히 뼈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은데. 저 결절이 그냥 단순히 혹처럼 생겨서 그냥 달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저것이 이제 뼈를 파괴하죠. 뼈를 자꾸 제가 갉아먹으면서 뼈를 손상을 시켜줍니다. 사진을 보겠습니다. 네, 다음 사진은 통풍 환자의 발 사진입니다. 보시면 엄지발가락 뿌리 부분에 뼈가 많이 벌레가 파먹은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발가락에서는 뼈가 숭숭, 결절에 의해서 숭숭 뚫려 있는 그런 심각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엑스레이 소견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상태가 되면 아무리 치료를 잘해도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네. 만성 이제 관절염으로 지내셔야 되는데요. 이제 결절이 커지게 되면 이제 뭐 수술을 사실은 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준비를 많이 해오셨는데.
무릎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무릎에 커다란 혹이 있고 이제 오른쪽에 수술로서 그 통풍이 쌓여 있는 그 결절을 그거를 이제 수술로 꺼낼 수 있는데 저걸 완벽하게 다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절이나 관절 주변 인대, 뼈, 연골 이런데 다 침착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술로 완벽하게 제거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저 관절에 쌓이는 것도 일단 무섭고 통증이 심할 텐데 다른 합병증이 올까 봐 또 걱정이네요. 아주 중요한 멘트를 해주셨는데요. 예. 많은 분들이 요산이 높고 그냥 관절만 좀 아프고 또 통풍을 가볍게 여기시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산이 높아지게 되면 결정을 해서 관절염이 오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요산 자체가 우리 몸에 있는 우리 몸속에 전체 혈관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혈관에 염증을 유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관이 들어있는 모든 장기에 병을 일으킬 수 있어서 대개 심장과 혈관, 그래서 심혈관 질환,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데 뭐 고혈압이라든지 동맥경화, 뇌졸중, 또 심각한 우리 심근경색 같은 병도 유발할 수도 있고요. 콩팥도 혈관 덩어리죠. 그래서 콩팥에도 염증을 일으켜서 만성 신부전, 만성 콩팥병으로 진행해서 많은 분들이 나중에 만성 콩팥병으로 사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저는 아프다고 그래서 그렇게 술 먹고 댕기니까 그렇지 그러고 그냥 막 그랬던 게 좀 미안해지기도 하네. 이게 보통 아픈 게 아니었네요. 통풍이 사실은 주변에 그런 반응을 이끌어내기가 좋은 그런 질환이죠. 술하고 또 네.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 맞아요. 되기 아니 그 때문에 어르신은 그렇게 저기 요 재한야 너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다들 너무 어린 나이에 걸렸다고. 아. 사실 우리 명수 형도 통풍이에요. 근데 명수 형이 통풍에 온 나이가 44살인가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25, 그러니까 많이 아파진 건 27인데 그때쯤에 걸리니까 넌 너무 어린 나이에 걸렸다고. 형 진짜 마음 아파하더라고요. 박명수 씨가 걱정도 해주죠. 처음으로 해봤어요, 그게. 처음이었어요, 그날이. 이게. 걱정해 주는 게 통풍이 너무 아파하니까 진짜. 네. 본인이 아픈 걸 알기 때문에 남이 아픈 것도 아는 거예요. 그게. 네, 그만큼 아프죠. 아파봐야지 안다 이거. 맞아. 그래 아파봐야 알지. 아. 유재환 씨만 다들 걱정을 하고 계시네요, 그죠? 뭐 혼자 아프다고 떠들고 있으니까. 그거 걱정되죠. 다른 분들은 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시는데 주치 선생님 오늘 나오셨으니까 저분들 무증상 고요산 혈증 이게 뭔지 저분들을 좀 확실히 좀 알려줘요. 무증상 뭐요? 고요산 능력이 혈증. 아니고. 아니 근데 무증상 고요산 혈증 이거 저희가 좀 신경 써야 되는 단어인가요? 네, 맞습니다. 일종의 통풍 전 단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증상 없이, 통풍 증상 없이 요산만 높아 있는 상태를 저희가 이제 무증상 고요산 혈증이라고 말합니다. 통풍 전 단계가 되겠는데요. 이 무증상 고요산 혈증은 대개 6.8 mg/dL 이상일 때 결정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7 이상을 고요산 혈증이라고 하고 대개 6 이하로 낮춰주는 것을 우리가 치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요산만 높다고 해서 바로 통풍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무증상 고요산 혈증 기간이 최소한 10년 정도 지난 후에 비로소 이제 급성 통풍성 관절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통풍이 발생하셨다 하면 벌써 한 10년 전부터 요산이 높아져 있었던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대, 30대 생기셨다면 이미 10대, 20대부터 요산이 높아져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7 이상이 되면 병원을 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당장은 아니시죠. 예, 당장은 아니시고 높으니까 왜 높은지 본인이 뭐 비만한지 뭐 술을 많이 드시는지 콩팥에 문제가 있는지 뭐 고혈압이 있는지 이런 자기한테 무슨 어떤 원인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10년 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증상 적응이 없이. 쌓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해서 쌓여가지고 10년이 지난 그 유예 기간을 주는데도 모르고 우리는 자꾸 치맥 먹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런 병이 생기는 거네. 맞아. 이게 통증이 없어도 제 혈액 속에 이제 요산들이 쌓이고 있다는 그 말이잖아요. 그렇지. 네, 맞습니다. 저 모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쭉 알고 가세요. 네. 그리고 더 건강해지면 되는 거니까. 김성수 씨가 나는 뭐 통풍 모른다. 예.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본인의 요산 수치 알고 계세요?
요산, 이산, 저산은 당연한데. 요산은 요산이 어디선지 모르는데. 요산은 안 가보셨고 예. 지금 현재 의학계에서 통풍이 자꾸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게 정말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간 수치만큼도 모르고 있어요. 내 몸의 요산 수치가 얼마인지 그 요산 수치의 정상이 어느 정도인지 너무 모르고 있어요. 너무 모르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발이 처음 삐어서 갔을 때가 그 요산 수치가 9.7인가 8이었었어요. 굉장히 높다고 말씀하셨었고 그때 이제 9.7일 8이었으면 25이니까 아마 그 더 전에 10년 전부터 이게 뭐 쌓였다고 하면은 오히려 제가 검사를 안 해봤지만 수치가 더 높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저기 선생님은 많은 통풍 환자를 보셨으니까요. 처음 내원을 했는데 가장 높았던 그래서 깜짝 놀랐던 수치는 어느 정도 수치? 13까지도 있고요. 12, 11. 네. 특히 이제 9 이상일 때 네, 우리가 그게. 통풍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9 이상이면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네. 이 숫자가 뭐 요산 수치이기도 하지만 저희한테는 막 통증 발작 그 기준 수치 같이 느껴져서 지금 굉장히 이렇게 고통스러운데요. 자, 그래서 좀 알아야 되죠. 요산 수치 잠시 후에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별로 안 사실 젊은 분들은 이 통풍이 뭐 나랑 무슨 상관이야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시간이 흐르고 여러 잘못된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 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늦지막히 이 질환이 온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실제로 저희 제작진이 20대 통풍 환자 그 사례자를 만나봤어요. 그분의 모습, 그분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처음 발병된 건 26살 때 정도인 것 같고 26살 때 정도인 것 같고요.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굉장히 많이 부었고요. 열감도 굉장히 심했고 너무 아팠어요. 통증 부위를 잘라내고 싶다. 제 발을 계속 뭐로 치는 듯한 느낌, 퍼져나갈 듯한 그런 느낌이 수시로 계속 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통풍이 왔어요. 조금 좀 발이 느낌이 오는 거예요. 칼로 쑤시는 것처럼 119 불러가지고 응급실로 실려갔죠. 고문하는 것처럼 아팠기 때문에 맞아요. 차라리 발이 없어졌으면 맞아요. 예, 맞아요, 진짜. 노인분들이 많이 걸리신다고 하는데 제 나이 때 이제 걸렸으니까 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네요. 이 발이 내 발이 아니었으면 하는 맞아요, 그런 맞아요. 통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고등학생 때 저런 일을 겪었으니 좀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아는 그 선배님들 사이에서 야 통풍이 왔다 나 큰일 났다 그러고서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고 그러신 적이 있는데 이 젊은 사람들한테 걸리는 그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예전에는 통풍이요 그 귀족이나 왕들에게 생기는 병 그래서 귀족의 병, 황제의 병 이렇게 불렀는데요. 지금 현대인의 그 식습관은 누구나 귀족처럼 누구나 왕처럼 먹기 때문에 이 질환이 젊은 층은 물론 10대에서도 올 수 있으니까 부모님들의 각별한 관찰이 필요하겠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야? 참. 그래요. 지금 통증이 없어서 사실은 안심할 수 없다는 게 지금까지 말씀이세요. 이모 씨. 네? 이모 씨도 사실 또 뭐 몸이 전체적으로는 좋으시지만 상당히 높은 수치를 저 혈액왕. 이제. 혈액광. 아니 근데 혈액광이고 중성지방. 근데 저는요. 네. 이 통풍 이런 거는 걱정을 안 하는 게 제가 일단 치킨보다는 삼계탕이나 백숙 이런 거 저런 좋아하고 맥주 이런 거 제가 잘 안 마시거든요. 그럼 뭐 마시? 독주를 조금 마시죠. 네. 독주는 별로 안 좋아해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역할도 왕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기족 음식 많이 먹어서. 그리고 사실은 많은 분들이 네. 이게 남성 환자 주변에서 많이 보다 보니까 남성들이 더 걸린다 해서 여자들은 안 걸려로. 제가 지금 보니까 여자도 걸린다잖아요. 근데 왜 여자는 괜찮아? 이런 이야기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요산을 한번 쭉 측정을 해보면 일생을 통해서 여성은 남성보다 한 1.5 정도 요산이 낮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성 호르몬의 역할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폐경을 하고 난 이후에 여성들은 똑같이 남성처럼 유산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경기 여성에서는 남성처럼 통풍이 당연히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통풍이라고 해서 남성만에 걸리는 것이 아니고 여성에서도 걸릴 수 있고 지금까지 본 것처럼 젊은 연령층에서도 통풍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 사례자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더더욱 내 몸의 유산 수치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자 몸신 가족들의 유산 수치 검사 하겠습니다. 역시 저 이모 씨께서 도와주시겠고요. 오늘 이모 씨도 이제 잠시 후에 검사를 해서 수치를 확인하겠습니다. 뭐 이미 이제 수치가 좋지 않다라고 했던 유재환 씨도 있는데 어떻게 나올지 오늘 궁금하네요. 이거는 간이 검사이기 때문에 더 정확한 검사는 병원에 가셔서 혈액을 뽑아서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우리 이혜정 선생님, 빅마마님 하실까요? 궁금하시죠? 자, 오늘 나오면 어떡하죠? 괜찮습니다. 그냥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시작해보자. 아유. 아이. 아 그러네요. 진짜. 충분히 한번 보실까요? 겁나라. 아이고 세상에 설마. 그 와중에 나게 찾아. 저는 관리 안 해도 통풍 없잖아요. 여자분들이 통풍이 덜 걸린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 어머니가 통풍이에요. 어머니가 통풍이에요. 네. 아이고 세상에 설마. 왜? 아이고 어떻게? 왜? 아이고 어떻게? 네. 7.4가 나오는데요. 좀 높게 나오고. 예, 그렇다면 이혜정님께서는 7.4로 나왔기 때문에 유산이 이제 높으신 상태죠. 아마도 폐경이 되셨을 거고요. 그다음에 체격도 있으시기 때문에 아마 수치가 좀 높게 나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요하는 상태인가요? 지금 치료를 요하는 건 아니고요. 네. 가장 쉬운 방법은 체중을 조금만 줄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걱정하셨는데.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준 씨보다 조금 상회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가 이혜정 씨보다 조금 더 높아줄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늘 좀 가는 걸로 좀 해. 네. 제일 가는 거. 난 몸에 뭐가 들어오는 게 제일 싫어가지고 저기 찔 없는 게 없어. 네. 네. 따끔합니다. 어우. 따끔합니다. 그 말씀이 더 무서웠어. 잘 나와요, 피? 네. 네. 7.1. 네. 7.1. 기준상으로는 7 이상을 넘었으니까 무증상 고유산 혈증에 들어가긴 하지만 체중만 조금만 더 줄이시면 뭐 금세 정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제발. 아이고 고마워네. 아이고 고마워네. 6.2. 네. 자, 그렇다면 많이 안 나왔을 것 같은데. 6점 얼마 나오겠지. 그렇죠? 너무 건강해, 너무 건강해. 네, 유재환 씨가 저는 굉장히 좀 발걸음이 좀 가벼워요. 왜냐면은 그 실제로 이제 저는 통풍 환자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신 약을 잘 먹고 건강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요? 저는 좀 자신이 있어요. 매일 먹고 있습니까? 네, 매일 먹었어요. 지금 약을 약을 이렇게 약을 드시고 계시죠. 예, 그렇다면 저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통풍이에요. 제가 25살에 처음 통풍이에요. 처음. 예, 요 맥주 한잔 마시는 거 요거 정도가 나한테 굉장히 힘이 될 거고.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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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약 먹고 있다면서요. 너무 의외의 수치가 나오네요.
약을 잘 드시고 있는지. 아니, 약을 근래에는 좀 많이 이렇게 높을 줄은 몰랐는데요. 예. 약은 네네. 매일 한 개씩 꼭꼭 드셔야 됩니다. 매일 한 개씩 꼭꼭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무조건. 잘 드시다가 검사할 때 며칠 안 드시면 네. 수치는 금방 높게 나옵니다. 아, 그래요? 10점 약을 문제일까요? 제대로 안 드셨다는 게 가장 중요한 요인일 것 같아요. 예, 약을 제가 솔직히 말씀하세요. 그 좀 덜 아파지고 나서 이젠 안 아파졌으니까 안 먹어도 되겠자고 안 먹었는데 제일 잘못된 치료 중에 한 가지가 약을 꾸준히 계속 드셔야 되는데 중간에 괜찮다고 안 드시게 되면 네. 이 수치가 정확하다고 한다면 예. 조절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세상에. 기계가 아주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네네. 상당히 반영을 한다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세상에. 약도 잘 드셔야 될 것 네네네. 같고 식이 조절도 더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직접 검사를 해보시는 게 정확하고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몸신 가족들 이제 유산 수치 검사를 하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정상적으로 나오신 분들도 있고요. 약간씩 높은 분들이 계셨었는데 많이 높은 분도 계셨었고요. 근데 대개 7 이상을 우리가 고유산 혈증으로 하기 때문에 7 이상으로 높게 나오신 분들은 다시 한번 왜 높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간이 검사로 한 거기 때문에 높았던 분들은 병원을 방문하셔서 한번 정확하게 측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산 수치 검사까지 마쳤는데요. 그러고 나니까 더 궁금한 게 좀 많아지시죠? 예, 지금 궁금증 다 풀어보시죠. 가장 중요한 거는 왜 우리 몸에서 요산 수치가 높아지는지 원인이 뭔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우리 몸에는 요산이 있습니다. 그중에 3분의 2는 우리 몸에서 저절로 생기게 됩니다. 네네. 그 세포 안에 있는 핵산이 분해돼서 생기는 것이 요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저절로 요산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3분의 1 정도는 음식을 섭취함으로 통해서 요산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요산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른 동물들은 요산 수치가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요산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어졌기 때문에 요산을 분해하지 못해서 잘 나가지 않죠. 그다음에 또 콩팥으로 사구체로 요산이 10개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중에 1개만 나가고 9개는 다시 재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인간은 요산을 올리는 쪽으로 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인 이상은 요산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요산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궁금한 거 하나 질문 드리면 과연 이 통풍약도 평생 먹어야 되는 건가? 왜냐면 어린 나이에 이 약을 매일 먹는 게 솔직히 조금 기분적으로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좀 나아졌나 보다 하고 끊었는데 혹시 평생 먹어야 될까요, 좀? 통풍이 진단이 되면 원칙적으로 평생 약을 복용하셔야 됩니다. 평생 약을 복용하셔야 됩니다. 아플 때만 치료하면 아픈 것은 없어지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산은 우리 계속 만들어지고 그것이 몸 안에서 계속 침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관절염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약은 아프나 안 아프나 치료제는 계속 드셔야 됩니다. 어르신 한 말씀 하시죠. 그러니까 완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통풍은 완치는 없고 고혈압, 당뇨처럼 약을 꾸준히 복용해서 조절하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한 가지 정말 안타까운 말씀 아까 잠깐 하셨잖아요. 우리는 요산을 다 배출할 수 있도록 진화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요산으로부터 자유롭기가 어렵다. 그래서 관리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했을 때 요산이 높아지고 또 무엇을 어떻게 하면 요산을 낮출 수 있는지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통풍은 한번 발생을 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한 번 발생하면 평생 고통받는 질환 통풍. 식탐으로 쌓은 내 몸속 요산. 식단으로 해결하라. 요산을 높이는 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입니다. 네? 충격인데요? 좋은 거 아닌가요? 먹으면? 이거는 전혀 몰랐습니다. 뭘 먹어야 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맛있다. 잠시 후 공개됩니다. 지금 저희 앞에 한상 가득 차려져 있습니다. 과연 이 통풍의 해로운 음식은 어떤 것일까? 피해야 할 음식부터 살펴볼 텐데 안타깝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하나하나 좀 살펴봐야겠는데 뭐 통풍에 이것이 해롭다, 이건 괜찮다, 뭐 이런 이야기 좀 들어보신 바가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치맥하니까 얘기가 그죠. 좀 나오는데 그 사실 맥주 얘기를 많이 꺼내지만 맥주 말고 술은 대부분 다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주나 뭐 다른 와인이나 뭐 어떤 주류가 좀 있지 않을까 여기에 지금 피해야 될 것 중에 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안 좋은 거 아는데 예. 본인은 피해. 어떻게 피하고 있어요? 그래도. 저요? 네. 못 피해서 방금 같은 수치가 지금. 네. 죄송합니다. 예. 또 안타까운. 네. 아니 근데 그 치킨 대신 백숙 이런 거는 괜찮지 않을까요? 그런 거 뭐 아닐까요? 아까부터 그거 궁금해하셨는데 이제 드디어 박힐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많죠. 예, 네. 오늘 이걸 알고 나면 명확히 피해야 할 식품이 나오는 겁니까? 네네,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통풍에 해로운 피해야 할 식단부터 요산을 높이는 식단이죠.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쪽부터 볼까요? 네, 요산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주의해야 되는 음식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주의해야 되는 음식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뭐요? 역시 치킨. 역시 이야. 치킨. 치킨 삼겹살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품들이네요. 예, 특수부위, 돼지, 내장, 그리고 새우에 조개류까지 있고. 조개요? 아니, 등푸른 그 좋다는 등푸른 생선까지. 아니 근데요. 치킨은 그렇다고 쳐도 고등어, 뭐 새우, 조개 이런 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 치킨하고 삼겹살 걔네들은 걔네들대로 우리가 친하게 친한 애들이고 고등어하고 조개 그리고 등푸른 얘네들이 생선. 어떤 이 조합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게 말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맛있는 건 다 나쁘대잖아요. 보니까 육해공이 다 있네요. 육해공이. 바로 이게 퓨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입니다. 그렇지. 바로 이게 퓨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입니다. 그렇지. 퓨린. 이게 어떤 건가요? 퓨린은 우리 몸속에 세포 안에 들어있는 핵산을 구성하는 하나의 성분입니다. 어려운 얘기요. 핵산. 네. 어렵죠. 그래서 우리 몸속의 세포는 일정 수명이 있어서 세포가 태어나고 죽습니다. 근데 죽는 과정에서 퓨린이 형성되고 그 퓨린이 더 대사돼서 분해돼서 생기는 것이 이제 바로 요산입니다. 근데 퓨린은 꼭 이렇게 우리 몸에서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음식들 속에 퓨린이 많이 들어있죠. 대부분은 동물성 단백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닭고기, 돼지고기, 그다음에 이런 장기 부속들에도 많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해산물은 좀 덜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런 고등어, 또 뭐 정어리, 그다음에 새우, 조갯살 같은 경우에도 퓨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아니 그럼 그러니까 그 백숙이요. 그러니까요. 집요해도 퓨린이 많이 들어있다는. 이메일 보내세요. 이메일로. 네.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요리는 방법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닭고기는 닭고기인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퓨린이 문제인 거죠. 그 비밀을 먹다 이제 알았네. 그 어떻게 튀기건 삶건 상관없는 건가요? 그렇죠. 그 안에 들어있는 퓨린이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같은 통풍인들은 이제 등푸른 생선이라 안 하고 등퓨린 생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퓨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노이로제처럼 민감해요. 근데 뭐 치킨, 삼겹살, 생선, 새우 뭐 이런 것들 그 사실 이런 거 먹지 못하면 먹을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뭘 먹을 수 있나가 많이 궁금했었거든요. 짜장면 먹어. 짜장면 먹어. 진짜 이 정도면 좀 정말 힘드시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예. 일단 통풍하면 먹어야 될 음식보다는 피하거나 줄여야 될 음식이 더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또 절대 먹지 말아야 될 음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통풍 환자분들께서는 약을 잘 드시면서 음식을 드실 때 되게 뭐 1인분 적정량만 드시면 치료하시는데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어떻게 재환 씨 한결 낫죠? 아유, 낫습니다. 1인분 드시면 된다는 거예요. 약 드시면서. 그렇네. 1인분만 먹으면. 3인분씩 드시지 마시고. 그게 안 되잖아. 그게 안 되죠. 알겠습니다. 먹을 게 없네. 자, 돈 봅시다. 저도 참 좋아하는 식품들이고 슬프다. 건강식품이라고 해 먹였던 건데 이게 다 그렇다고 하니까 좀 염려됩니다. 통풍인들 통풍 걸리지 않도록 정말 주의가 필요하겠네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번에 요산을 높이는 요산을 높일 수 있는 두 번째 음식은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겁니다.
번째 음식은 네. 바로 이겁니다. 과일을 먹는 어떡해요. 이게 너무 좋아하는데. 예. 이게 충격인데요. 아니 이렇게 신선한 지금 과일은 먹어줘야 되는 차리기도 한데 예 과당과 주스들이 나왔네요. 액상과당. 이건 혹시 알고 계셨나요? 재환 씨 공부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과당은 아예 그냥 다른 류인 줄 알았어요. 뭐 내장의 지방, 고기 뭐 이런 거가 다 퓨린이라고 생각을 했지. 과당은 그러면 얘는 밥도 먹으면 안 되고 탄산음료는 제 탄산음료 너무 좋아하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절대 먹으면 안 되겠네요. 야. 이런 식품을 좀 먹고 나면 약간 그 죄책감 때문에 그렇죠. 과일이나 휴식이고. 찾아서 먹게 근데 되잖아요. 선생님 많이 안 먹고요. 조금만 한두 개만 이렇게 먹는 건 괜찮죠? 예, 물론입니다. 이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네. 이제 문제는 많이 드시는 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다행이다. 이제 문제는 여기에 요산을 만드는 과당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요산을 만드는 과당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다른 당들은 요산이 되지 않지만 과당은 분해돼서 요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인데 특히 과일 중에서도 사과하고 오렌지에 과당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과당이 풍부한 과일이기 때문에 한두 개 드시는 건 문제가 없겠지만 생과일이라도 많이 드신다든지 아니면 주스로 많이 마시면 과당이 높아지기 때문에 요산이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다음에 또 이제 앞에 여러 가지 주스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주스들에도 과일에서 나온 거니까 당연히 과당이 많이 들어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단맛을 내기 위해서 액상 과당이라는 것을 첨가합니다. 때문에 그 과당이 분해돼서 요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면 안 된다는 거지 뭐 한두 개 드시는 거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과유 그거잖아요. 뭐? 과유 불급. 어디 가요? 네가 가라. 이게 지금 좀 염려스러운 것은 이 계절에 유난히 많이 찾게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치킨에 맥주뿐만 아니라 이 치킨에 콜라도 정말 맛있거든요. 저는 특히 그렇게 많이 정말 힘드네요 오늘은. 그래요.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마지막 점을 찍어줄 여기에는 무엇이 있을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술한 확인 안 하면 안 될까요? 맞아. 힘드시죠? 맞아. 자, 네, 요산을 높이는 음식 세 번째입니다. 나왔어요. 요산을 높이는 음식 세 번째입니다. 나왔어요. 맥주, 와인? 아니 어쩜 이렇게 소주 아름답게 배치를 해놓으셨나요? 네, 나왔어. 맥주잔과 와인 그리고 포함되네. 깜찍한 소주잔까지 이 세 가지가 다 좋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보통은 왜 맥주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맥주가 가장 나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주당들이 술을 드시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고요. 술은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다 통풍에 나쁘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맥주가 나쁘다고 하는 이유는 맥주 안에 들어있는 퓨린 성분 때문에 그런데요. 와인도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다 이런 연구 결과도 실제로 있는데 이제 문제는 술 자체가 이제 알코올이기 때문에 알코올이 우리 몸에서 요산을 많이 만들어지게 하고 또 콩팥을 통해서 배설을 적게 하기 때문에 네. 요산을 올리게 되는 거죠. 와인도 많이 드시면 결국은 알코올이기 때문에 마음은 통풍에 당연히 좋지는 않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다 주의를 좀 해야 한다는 거고 그렇다면은 뭐 여기 해당 사항 없는 분이 안 계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뭐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만 이거 사실은 그 생활의 어떤 낙이기도 하고요. 낙이죠. 낙이 없어. 이렇게 낮지않은 괜찮겠죠. 그럼 얼만큼 먹어야 적당이에요? 그죠. 술이? 여기 나와 있는 네. 한 잔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잔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이 각각 한 잔, 맥주 이렇게 한 잔, 와인 한 잔, 그리고 소주 한 잔 이렇게 하시고 집에 들어가시는 거죠. 진짜 궁금한 게 술을 적당히 마시려면 술을 왜 먹어요 혹시 이게? 술을 많이 마시려고 많이 먹는 건데. 술을. 이주연 씨, 예. 오늘 아까 수치가 몇주 맞다. 근데요, 선생님, 제가 이걸 하면서 자꾸 의기소침해지는 게 잘해준다고 한 음식들이 네. 결국 제대로 아주 확실하게 모르고 한 거라 맞아요. 크게 도움이 안 됐구나 싶어서 아휴, 제가 이 진짜 악처였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모처럼
저는 반성을 좀 해요. 그런데 선생님 이런 걸 앞으로 이제 조금만 먹이도록 노력은 하고요. 그렇다면 오히려 좀 통풍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음식은 좀 뭐가 좋은 거. 있을까? 있겠죠? 있습니다. 있습니다. 희망을 주는 거야 우리에게. 자, 치매 역습, 통풍, 내 몸에 쌓인 요산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대출할 수 있는 방법 시원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한진 박사님 그리고 임경숙 교수님 모셨습니다. 와! 아까 쭉 말씀하시는 거 우리 몸신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뭐 이것도 먹지 마라, 저것도 먹지 마라, 줄여라. 그러니까 우리 유재환 씨께서는 뭐 거의 뭐 4세기 돼가시고. 너무 좋아요. 왜냐면은 사실은 그 먹는 걸로 인해서 통풍이 걸린 거잖아요. 근데 먹는 걸로 해서 그 뭔가 유산소가 빠져나간다는 게 전 너무 새로운 약간 좀 이치가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너무 즐거운 일인 것 같아서 그래서 빨리 알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먹는 거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궁금한데요. 우선 이제 중요한 건 아까보다는 종류가 적다는 거죠. 얼핏 봐도 먹는 게 많지 않아요. 먹지 말라는 건 이렇게 산더미같이 많고 먹어도 되는 건 이만큼 아니야.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미리 드리면서. 네, 이 통풍의 원인이 네. 되는 우리 몸속의 요산을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 식재료를 오늘 준비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식재료는 바로 야, 체리다. 네, 체리입니다. 저거 진짜.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죠? 예전에는 저 체리요. 병문안 갈 때 이렇게 바구니에 싸면 거기에 매캐렇게 있어서 네, 맞아요. 얼른 그거 이렇게 집어다 훔쳐 먹어야 얻어 먹었잖아요. 근데 저게 저렇게 또 통풍에 또 좋다니까 오늘 이거 대박이다. 네, 이 체리는 통풍의 경우에 제일 걱정이 통풍 발작이 언제 나타나나 그게 굉장히 공포스럽거든요. 이 통풍 발작의 위험도를 확 낮춰줍니다. 통풍 발작의 위험도를 확 낮춰줍니다. 중요한 건 이 체리 속에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걱정하던 과당은 조금 적고 유기산이 풍부해요. 과당은 조금 적고 유기산이 풍부해요. 특히 이 안토시아닌 성분은 요산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염증을 없애서 염증을 없애니까 그만큼 통증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통풍의 발작 위험도를 확 낮춰줍니다. 실제로 미국 보스턴 의대 연구팀이요. 2012년도 12월에 발표한 연구에서 이 실험에 참여한 통풍 환자들에게 1년 동안 신선한 체리를 먹게 했습니다. 그렇게 봤더니 통풍 환자의 발작 위험이 안 먹은 환자보다 체리를 먹은 환자에서 35% 정도 낮아졌음을 확인했고요. 또 통풍약과 이 체리를 함께 섭취하는 경우에는 이 통풍 발작이 최대 75%까지 낮춰졌다고 해서 이 통풍 발작 예방을 위해서는 통풍 환자에게 약물도 먹지만 체리도 함께 섭취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발작이 일어나지 않게 해준다니까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일인 거고 그리고 또 약도 먹고 있는데 왜 체리까지 먹으면 더 좋은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체리가 이 정도의 능력이 있는 줄 몰랐네요. 네. 제가 봤을 때 아까 술이 안 좋다 그랬잖아요. 체리 주를 만들어서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보세요. 이 체리와 통풍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가 또 있는데요. 22세에서 40세의 건강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아침 공복에 체리를 섭취하고 5시간 뒤에 이 사람들의 요산 수치를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요산 수치가 14.5% 감소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체리의 안토시아닌 성분 때문인데요. 체리에는 정말로 안토시아닌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100g당 26.2mg이 들어있는데요. 딸기에 18.2mg이나 라즈베리에 24mg보다도 더 많이 함유돼 있죠. 야, 여기 보니까 방금 우리 빅마마님이 그 얘기를 듣더니 나한테 문자 딱 보냈어. 방송 끝나고 마트 갈래요? 이렇게 나한테. 같이 가자. 체리 사러. 끝나고 마트 갈 게 어딨어 있는 거부터 좀 어떻게. 아이 그게 뭐예요. 어머나 어머나. 유지안이 주려고요.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와 세상에. 체리 주 남지 마요. 지금 뭐 되는 거야? 와우. 그래
이것도 먹는 건가? 다 이거? 통풍 지수 나보다 약했죠? 3개만. 선생님 잡으세요. 네. 야, 이쁘기도 하지만 그게 효과가 있다니까 너무 좋다. 맛있다. 체리가 좋다는 거는 미국 같은 경우는 1950년부터 논문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체리는 통풍에 좋다는 것이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환자분들한테 체리를 드시면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를 말씀은 드리고는 있죠. 이거 뭐 그렇다고 마냥 먹으면 또 네, 체리의 경우에는 드셔서 알겠지만 섬유소가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너무나 많은 양의 섬유소를 섭취하게 되면 이것이 다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가스가 차거나 또 복부 팽만감 또 가끔씩은 복통도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성인 기준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 하루에 한 10개 정도는 10개. 충분하다고 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식품이죠. 네. 네. 두 번째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이 체리가 통풍 발작을 막는 데 도움을 주는 식재료였다면 이번에는 유산이 덜 생기도록 도와주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 식재료는 별명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진통제 나무라고도 불리고요. 와. 고대의 아스피린이라고도 불리는 통풍의 주범 요산 수치를 적신호에서 청신호로 바꿔드릴 두 번째 식재료 바로 겁니다. 뭘까요? 바로 겁니다. 뭘까요? 뭘까요? 두리안이다. 외국 감자 고구마. 돼지 감자. 그거 제가 요즘 일을 계속 안 해서 저거 알아요. 뭐예요? 저거 노니? 일을 안 해서. 아니 벌써 이 저 향기 이 예, 냄새부터가 논이 맞습니다. 논이.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렇게. 지금 보시는 게 논이 나무고 또 열매가 저 안에 달려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 논이는 이렇게 열대기후인 생겼죠.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나는 과일인데요. 해당 지역에서는 이 논이를 신이 준 선물, 진통제 열매라고 부르면서 민간에서 아주 다양한 치료에 두루두루 활용을 해왔습니다. 저 초록색 열매가 익으면 껍질이 얇아지면서 흐물흐물해지는데요. 현지에서는 비교적 껍질이 단단할 때 열매를 따놓고 항아리 등에 넣어서 한꺼번에 숙성을 시켜가지고 주스같이 만들어서 활용을 하는데요. 이게 익으면서 논이 고유의 향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향 때문에 이름이 치즈 과일이라는 이름이 또 별명이 그왜 거리거리 눈이 한가 보다. 특유의 그 아는 사람만 알잖아요. 그게. 거의 인상 찌그리지 말고 얘기하세요. 지는 걸 어떻게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 그런 뭐 그 정도까지는 냄새 때문에 못 먹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진짜. 논이를 요 옆에 있는 요렇게 분말로 만들어서 먹게 되면 드실만 합니다. 네. 분말이 있었네요. 어디 분말의 경우에 냄새 한번 맡아보시죠. 희미하게 그런 느낌은 있지만 한결 편안하네요.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논이는 지금 뭐 만져보고도 불편하셨으니까 분말 한번 살짝 맛을 볼까요? 네네네. 씨가 소원한지 예. 아니 근데 그 분말은 향도 그렇고요. 훨씬 먹을만 하죠? 예, 괜찮은 것 냄새가 같아요. 거의 없어요. 오히려 구수함이 있네요. 그렇죠? 저 많이 먹어봤네. 드실만 하시죠? 그럼요. 네. 거부감이 없어요. 그런. 이거 고구마, 군고구마 있잖아요. 군고구마 그 다 안에 있는 거 먹고 나서 가끔 배고플 때 그 껍데기 탄 거 조금 먹을 때 있거든요. 그 탄맛 나네. 탄 느낌이에요. 저렇게 먹는 걸 좋아하는 분인데 지금 통풍 때문에 드시는 게 제한을 받는다는데 논이가 근데 통풍에 왜 좋은 과일인지 좀 알고 싶네요. 아, 예. 네.
사실 우리 몸에서 요산을 만들어내고 염증과 통증을 일으키는 효소가 잔핀산화효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 효소가 요산을 많아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논의는 이 효소를 없애는 효과가 있고 따라서 높은 요산 수치를 떨어뜨리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논의가 중추신경 진통 효과가 있고 이 진통 효과는 몰핀의 75%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한 중독성이 없는 것이 특징이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특히 논의에는요 염증을 완화시키는 성분이 많아서 염증 개선의 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특히 스코폴레틴이라는 항염증 성분은요 이 수축된 혈액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서 염증 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이리도이드라는 성분은요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만성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네, 염증을 없애주는 동일한 그 방법으로 관절염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논이 속에 들어있는 프로제로닌 성분의 경우에는 손상된 세포를 재생시키고 활성화시키는 역할도 하는 만큼요. 이 논이를 잘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뭐 이걸 활용해서 잘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죠? 네네, 이 논이 분말을 활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서 드실 수 있는 음식 2가지를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음식은요, 통풍 해결, 바로 논이 요구르트입니다. 자, 우선 저지방 요구르트 준비하시고요. 또 논이 1티스푼 준비하고요. 또 견과류 조금 준비했습니다. 아, 어렵습니다. 복잡하다. 맛있다. 이 저지방 요구르트도 통풍에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먼저 이 요구르트 속에 들어있는 오르트산은 이 콩팥에서 요산의 배설을 촉진합니다. 또 이 요구르트 속에 들어있는 카제인 성분 그리고 락트 알분이라는 이 단백질 성분도 요산 배설을 증가시켜서요. 결국은 혈액 중에 있는 요산 수치를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논이가 들어간 2번째 음식은 더 간편하다고요? 네. 2번째 요리는 바로 통풍 해결 논이 두부 샐러드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것들이 다 단백질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고기도 단백질이고 두부도 단백질이라 조금 살짝 퓨린 수치가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통풍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퓨린, 요산 걱정 때문에 단백질을 멀리 하잖아요. 단백질은 하지만 우리 몸 구성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이 통풍을 막기 위해서는요. 퓨린이 적으면서 그리고 우리 몸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아주 좋은 단백질을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바로 식물성 단백질, 콩 단백질이 듬뿍 들어있는 두부가 대표적인 식재료입니다. 우선 이렇게 샐러드라는 것은 이렇게 채소들을 좀 준비하셔야 되겠죠? 네. 손으로 찢으셔도 되고요. 예, 너무 칼로 조물조물하지 잘라도 됩니다. 생생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힘을 좀 불어넣습니다. 그다음에 2번째 할 일은 소스를 만드는 거죠. 소스를. 이것은 간장이죠. 간장. 간장 소스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맛스러운 논이 샐러드, 두부 샐러드가 완성이 됐네요. 투안 나요? 맛있네요. 괜찮다. 이 냄새가 줄어들긴 했지만 이 분말이 좋은 이유가 냄새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아, 있죠.
이 노니가루 속에는 노니 과육뿐이 아니라 잎과 뿌리, 씨앗까지 모두 갈아 넣었기 때문에 노니 잎과 과육에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하고요. 사우디 대학교의 연구에 의하면 씨앗에는 염증을 유발하는 효소를 억제하는 기능을 하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또 뿌리 추출물은 진통제 역할을 하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루로 만들어진 것이 조금 더 노니를 생과로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가루를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안 좋고. 그렇죠, 그렇죠. 이 과루라고 해서 뭐 무작정 많이 드신다고 또 요산이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이 노니가루는 하루 섭취 권장량이 있는데요. 1 내지 3g 정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게 되면 가려움증이나 설사를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량 드시는 게 좋죠. 또 이 노니에는 칼륨이 굉장히 많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콩팥이 좋지 않으신 분들, 만성 신부전 같은 질병이 있는 분들은 이 칼륨 배설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섭취하실 때 주의가 더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치맥의 역습 통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통풍이 이렇게나 괴로운 질환이구나 하는 것도 새삼스럽게 알았고 또 오랫동안 관리가 필요한 그런 질환이라는 것도 알게 됐네요. 많은 분들이 역시 발병률 높으니까 걱정하실 것 같은데 마무리 말씀 해주세요. 근데 통풍은 뭐니 해도 약물로 치료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것은 주로 통풍에 도움되는 것, 통풍에 나쁜 음식들을 주로 말씀드렸는데요. 약물을 꾸준히 드셔야 되고 그러면서 통풍에 도움이 되는 음식 드시면서 도움이 되지 않은 음식들은 조금씩만 줄이시면 통풍 발작 없이 통풍을 잘 관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오늘 유재한 씨 좀 편안하게 보내드리고 싶었는데 숙제를 안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제가 말씀을 듣기로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너가 그만큼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이런 병이 생긴 건데 어차피 평생 데리고 가야 되는 거면 네 옆에 평생 헬스 트레이너 그리고 평생 영양사가 생긴 거라 생각해라. 그런 생각해서 좀 더 이 긍정적으로 어차피 걸린 병인 거 네. 좀 더 긍정적으로 좀 잘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씨는 계속 저는 뱃사배우도 이 몸신에 의해서 좋은 정보를 얻어가지고 힘나게 활동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이 좀 말하는 거 좀 빨리빨리 좀 해. 답답해 죽겠어요.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서 저희 나는 몸신이다 더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몸신이다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오늘 왜 이 분야를 모셨을까요? 내가 살찌는 원인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 한국 사람들한테 특히 취약합니다. 살을 쉽게 찌게 만드는 비만 삼총사 유전자입니다. 자신만의 힐링 푸드가 있다. 터질 것처럼 많이 먹는 사람도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물만 봐도 유전자 검사 결과 아빠 유전자를 받았다고 생각해. 없어요? 엄마일 리가 없는데. 주범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거를 먹는 걸 이게 지금 45kg을 감량했는데 5년이나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태 비만 유전자를 이기고 요요 없이 살 빼는 방법. 바로 이겁니다. 아니 자꾸 아빠가 왜 싸우세요? 여성 골반 근육 강화기 베리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